여러분 2,000원짜리 생수가 7천만 원 연봉으로 돌아온 실화입니다. 한 여직원이 떨리는 손으로 해고통 지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숙자 할아버지에게 생수 한 병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당신 같은 직원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집 앞에 벤치가 서 있었고 정장 입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철수 회장의 아들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 누르고 댓글로 어디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선한 마음이 어떤 기적을 만드는지 직접 확인하실 겁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서미형 씨 29세입니다.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 위치한 대형 백화점 땡땡 1층 화장품 코너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는 성실한 직원이었죠. 미영 씨는 아침 7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출근해서 매장을 깨끗이 정리하고 고객들이 오시기 전까지 하루 종일 팔아야 할 제품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정말 성실해. 저런 직원이 있어서 우리 매장이 돌아가는 거야. 동료들도 미영 씨의 성실함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에게는 무거운 고민이 있었어요. 월급은 새우 100,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아픈 어머니의 당뇨병 치료비로 매달 40만 원, 대학교 4학년인 여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로 매달 60만 원이 나가니까 정말 빠듯했거든요. 언니 미안해. 내가 빨리 졸업해서 돈 벌기. 동생이 미안해하며 말할 때마다 미영 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괜찮아, 미정아, 언니가 다 책임질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어요. 어머니의 병이 악화되면 치료비가 더 많이 들 텐데 동생의 졸업까지는 아직 1년 반이나 남았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영 씨에게는 다른 직원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이었죠. 고객님, 이 제품은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피부에 자극이 적어서 민감하신 분들께 좋아요. 하지만 고객님 피부 타입에는 이 제품이 더 적합할 것 같은데요. 미영 씨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했습니다. 비싼 제품을 팔아서 실적을 올리는 것보다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제품을 추천해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고객들도 미영 씨를 좋아했어요. 미영 씨, 당신이 추천해 준 제품 정말 좋더라. 다음에도 부탁할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미영 씨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영 씨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매장 책임자인 박 실장이었죠. 박현숙 실장, 45세. 이 회사에서 15년간 근무하면서 오직 매출과 실적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고객의 만족보다는 매달 나와야 하는 매출 목표가 더 중요했어요. 서미형 씨, 이번 달 실적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긴들이 좀 봐요. 매달 목표 달성을 150% 이상 하는데 긴들이는 고객들에게 가장 비싼 제품부터 권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심지어 필요 없는 제품까지 세트로 묶어서 파는 경우가 많았죠. 실장님,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영 씨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실적이 중요하긴 하지만 고객을 속여서 물건을 파는 것은 절대 할 수 없다고 말이죠. 서미형 씨, 솔직히 말해서 당신 같은 직원 때문에 우리 매장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다른 직원들도 당신을 보면서 실적에 대한 압박감을 덜 느끼게 되거든요. 박 실장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그게 회사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알죠? 우리는 자선단체가 아니라고요. 미영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신념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미영 씨가 알지 못했던 무서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미영 씨를 내보내려고 이미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서미형 씨 같은 직원은 우리 매장에 도움이 안 돼. 어떻게든 문제를 잡아서 내보내야겠어. 박 실장은 미영 씨의 작은 실수라도
찾아서 해고시킬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인사팀 과장과도 이미 이야기를 나눈 상태였습니다. 과장님 섬이 형 직원 문제로 상의들에게 있어요. 실적도 안 좋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아, 그 직원 말이죠. 실적이 좀 아쉽긴 하지만 성실하잖아요. 성실한 게 능사가 아니에요. 회사에 도움이 안 되면 뭐하러 두겠어요? 기회만 되면 정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12월 23일 금요일 크리스마스 이브 하루 전이었죠. 그날은 특히 추웠고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진 한겨울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한 미영 씨는 매장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고객들이 많이 올 예정이었거든요. 오늘은 정말 바쁠 것 같네. 크리스마스 선물 사러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야.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며 제품을 정리하고 있는데 오전 10시 30분쯤 백화점 정문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저기 또 왔네. 정말 보기 싫어. 손님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이야. 동료 직원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미영 씨가 고개를 돌려보니 한 할아버지가 백화점 입구 근처 계단에 앉아 계셨어요. 그 할아버지는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날고 구멍난 패딩 점퍼를 입고 계셨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세고 수염도 길고 더러워 보였어요. 그 앞에는 작은 골판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분이 누구세요? 미영 씨가 호기심으로 물어보자 옆에 있던 김 대리가 짜증스럽게 답했습니다. 아, 몰라요? 요즘 백화점 앞에서 자주 보이는 노숙자 할아버지예요. 경비원들이 계속 내보내려고 하는데 자꾸 오시거든요. 정말 보기 싫어 죽겠어요. 왜 경비원들이 내보내려고 해요? 당연하죠. 백화점 이미지에 안 좋잖아요. 고급 백화점에 저런 사람이 앉아 있으면 손님들이 싫어해요. 미영 씨는 할아버지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 얇은 옷을 입고 계신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특히 할아버지의 눈을 보는 순간 그 안에 담긴 깊은 슬픔과 외로움이 미영 씨의 마음을 강하게 올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고 계셨어요. 물 한 잔만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외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멀리 돌아가기도 했어요. 심지어 한 젊은 남자는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에이, 더러워. 크리스마스에 기분 잡치네. 미영 씨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추우시죠? 미영 씨가 다가가서 말을 걸었을 때 할아버지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마도 누군가가 자신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말을 건넨 것이 정말 오랜만이었을 거예요. 아, 아가씨,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따뜻한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요. 진짜 괜찮으세요? 너무 추운데 손도 이렇게 10% 이렇게 되셨는데요. 미영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할아버지는 눈가에 눈물이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을 걸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워요. 요즘 사람들은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 실장이 성큼성큼 걸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화가 가득했습니다. 서미형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박 실장이 목소리는 백화점 로비에 올려 퍼질 정도로 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볼 정도였어요. 아, 실장님 할아버지가 너무 추워 보이시서 잠깐 당신 지금 근무 시간에 뭘 하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당장 매장으로 돌아가요. 박 실장은 미영 씨의 팔을 잡고 매장으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는 할아버지를 한 번 더 돌아보았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 쓸쓸하고 외로워 보였거든요.
실장님 정말 잠깐만요. 할아버지께 물 한 잔만이라도 뭐라고 당신 지금 정신이 나갔어요? 박 실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과 고객들이 모두 쳐다보는 상황에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회사 돈으로 저런 거지를 도와주겠다고요? 당신이 그렇게 착한 척하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하세요. 미영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날 지갑에 들어있던 돈은 동생의 교재비로 쓰려고 모아둔 5만 원이 전부였거든요. 이번 달에는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특히 돈이 부족했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그 슬픈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네, 제 돈으로 하겠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네요. 좋아요 해보세요. 하지만 그 결과는 당신이 책임져야 할 거예요. 박 실장은 화가 난 표정으로 매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영 씨는 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카페로 내려가서 생수 하나, 샌드위치, 그리고 핫팩 2개를 샀습니다. 총 12,000원이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정말 많이 추우시죠? 미영 씨가 할아버지께 가져다 드리자 할아버지는 두 손으로 음식을 받으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아가씨 정말 고맙습니다. 진짜 고마워요. 천만에요. 샌드위치도 드시고 이 핫팩으로 손 좀 녹이세요. 할아버지는 미영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에이. 아가씨 같은 분이 있어서 이 세상이 아직 살만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영 씨에게 작은 종이 한 장을 건네신 거예요. 아가씨, 이것 꼭 받아주세요. 제가 들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에요. 미영 씨가 종이를 펼쳐보니 거기에는 할아버지가 직접 쓰신 것 같은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언젠가 제가 은혜를 갚을 날이 올 거예요. 김철수 드린 미영 씨는 그 종이를 소중히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며 매장으로 돌아갔어요. 할아버지 감기 걸리지 마세요. 따뜻하게 지내셔야 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 아가씨 같은 사람이 있어서 아직 이 세상에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매장으로 돌아온 미영 씨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박 실장의 차갑기구지 없는 시선이었습니다. 서미형 씨, 지금 당장 사무실로 와요. 박 실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차갑게 들렸어요. 주변 동료들이 모두 쳐다볼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미영 씨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실장님, 무슨 일인가요? 지금 말하지 말고 따라와요. 사무실로 가는 길에 다른 직원들이 미영 씨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려고 하지는 않았죠. 사무실에는 박 실장과 함께 인사팀 김 과장도 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미 서류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미영 씨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앉아요. 김 과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무실이 형 씨, 오늘 근무 시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처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돈으로 했고 정말 5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리고 고객 서비스에 지장을 주지도 않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박 실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당신이 근무 시간 중에 매장을 무단으로 이탈했고 더 중요한 건 우리 백화점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는 거예요. 이미지의 손상을요? 미영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고급 백화점이에요. 강남 최고급 백화점 중 하나라고요. 그런데 우리 직원이 노숙자를 도와주는 모습을 고객들이 봤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백화점이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박 실장의 말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더군다나 당신은 다른 직원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줬어요. 회사 규정보다 개인 감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고요. 이미 몇몇 직원들이 당신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도 사람이잖아요. 추위에 떨고 계시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어요. 미영 씨가 간절히 말했지만 박 실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람이면 다 도와줘야 해요. 그럼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들 다 데려와서 커피 사줄 거예요? 회사 돈으로요? 많이 해요. 저는 제 돈으로. 서미형 씨, 당신의 개인적인 감정은 이해해요. 하지만 회사에는 회사의 룰이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룹을 명백히 오겠습니다. 김 과장이 차갑게 말하며 서류를 미영 씨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미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해고통 지서입니다. 미영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해고요? 그런데 왜요? 저는 3년 동안 근무태만 회사 이미지, 실주 상급자의 지시불이행, 그리고 회사 규정 위반 충분한 해고 사유가 됩니다. 박 실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3년간 성실히 일했던 건 인정해요. 실적은 좀 아쉬웠지만 성실하긴 했죠. 하지만 오늘 당신이 한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실장님, 제발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고, 저는 가족들을 책임져야 해요. 어머니가 당뇨병으로 치료받고 계시고, 동생은 아직 대학생이라 등록금이, 그건 당신 개인 사정이고, 회사는 감정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개인 사정 때문에 회사 규정을 어겨도 된다고 생각해요. 박 실장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오늘로 당신은 해고해요.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은 규정에 따라 지급하겠습니다. 미영 씨는 떨리는 손으로 해고통 지서를 받았습니다. 3년간 성실히 일했던 회사에서 단 하루 만에 한 번의 선행 때문에 쫓겨나게 된 거예요. 실장님,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저는 이 일이 필요해요. 어머니 치료비만으로도 한 달에 40만 원이 들어가고 동생 등록금까지 됐어요. 결정된 일이니까 받아들이세요. 미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죠. 저는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것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장님 언젠가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시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공정하거든요. 뭐라고 당신이 나한테 홍기에 당신 같은 직원 때문에 우리 매장 분위기가 이상해진다는 걸 모르겠어요. 박 실장은 화가 났지만 미영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매장으로 나온 미영 씨를 보고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어요. 미영아, 괜찮아? 무슨 일이야? 해고됐어요. 뭐? 배고? 왜? 할아버지 도와드린 일 때문이에요. 동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일로 해고를 너무하네.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항의하지는 못했어요. 자신들도 직장을 잃을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날 밤, 미영 씨는 집에서 어머니와 동생에게 일어난 일을 말씀드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아픈 몸을 일으켜 미영 씨를 꼭 안아주셨어요. 미영아, 내가 한 일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잘못된 거냐?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정말 자랑스러워. 하지만 엄마 병원비랑 미정이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해요? 걱정하지 마.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 엄마가 살아온 경험으로 확신해. 동생 미정이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언니, 내가 아르바이트 더 할게. 휴학하고 일할 수도 있어. 안 돼, 미정아. 너는 공부만 해. 돈은 언니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미영 씨는 여전히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것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때 할아버지의 눈에서 본 고마움과 감동이 아직도 마음에 생생히 남아 있었거든요. 적어도 한 분은 따뜻하게 해드렸잖아. 그분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미영 씨는 혼자 중얼거리는 할아버지가 준 종이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김철수 드림.
과연 정말 그럴까요? 이런 불공평한 세상에서 선한 마음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댓글로 솔직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아침, 미영 씨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토요일 아침 9시 미영 씨는 집에서 이력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집 앞에 검은색 벤츠 S클래스가 서 있었고 고급 정장을 입은 30대 남자가 서 있었어요. 혹시 서미형 씨 맞나요? 저는 김재민이라고 합니다. 어제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신 분이시죠. 미영 씨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요? 김재민 씨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도와드린 그 할아버지였어요. 하지만 사진 속에서는 정장을 입고 계셨죠. 저희 아버지는 김철수 회장님이십니다. 땡땡 유통그룹의 회장이시죠. 미영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땡땡 유통그룹이라면 누구나 아는 대기업이었거든요. 아버지께서 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 가끔 변장을 하고 나가세요. 김재민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집에 와서 1시간 넘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진짜 사람으로 대해준 사람을 만났다고, 그리고 그분이 자신 때문에 해고되었다는 사실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말이에요. 회장님께서 그걸 보셨어요? 네. 미영 씨가 상사에게 혼나시는 모습도 해고당하시는 것도 다 지켜보셨답니다. 그때 더 큰 벤츠 마이바흐가 도착했습니다. 김철수 회장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가씨, 어제 정말 고마웠습니다. 김철수 회장님이 미영 씨에게 깊이 인사를 하셨어요. 회장님, 저는 그냥 아닙니다. 아가씨는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나 때문에 직장까지 잃으셨죠.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5년간 세상에 대해 너무 실망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어제 아가씨를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순수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김재민 씨가 서류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저희 회사 임명장입니다. 초봉은 7천만 원이고요. 어머니 병원비와 동생분 등록금도 모두 준비했습니다. 미영 씨는 서류를 보고 믿을 수 없었어요.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과하지 않습니다. 아가씨 같은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해요. 고객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 말이에요. 미영 씨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아가씨에게는 당연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더 소중한 거죠. 그날 오후 김철수 회장님과 함께 그 백화점을 방문했습니다. 백화점 사장이 직접 나와서 김철수 회장님을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이런 곳까지 여기 서미영 씨라는 직원이 있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박 실장이 급히 달려왔어요. 그 직원은 어제 해고했습니다. 해고요? 왜요? 김철수 회장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근무 시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처리해서 혹시 그 개인적인 일이라는 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었나요? 박 실장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런 회사와는 거래를 할 수 없겠네요. 백화점 사장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땡땡 유통과의 거래가 중단되면 큰 타격이니까요. 회장님 잠깐만요.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회장님은 이미 마음을 정하셨어요. 저는 선한 마음을 가진 직원을 해고하는 회사와는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그날 이후 박 실장은 해고되었습니다. 2,000원짜리 생수 하나가 7천만 원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진짜 기적은 미영 씨가 그 순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은 공정하고 선한 마음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오늘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선한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